한동석의 비밀 그리고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젠 행복한 일만 남았을 거라 믿었던 마광숙과 한동석. 하지만 그들에겐 아직 큰 시련이 남았습니다. 독수리호 형제를 부탁해 마지막 회 미리 보기.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은 가족들 앞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곧장 터진 건 박정수의 눈물 섞인 박수였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둘 다. 박정수는 진심으로 울었고 한결은 아빠 늦둥이 생겼으니 이제 술 좀 줄여야겠어요. 며 덕담 아닌 덕담을 건넸습니다. 한봄도 환하게 웃으며 나 동생 생긴 거예요? 와 진짜 신기해. 하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한동석은 마광숙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광숙 씨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게요. 마광숙도 한동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그 후 한동석은 자신의 일정을 줄이고 마광숙 곁에 거의 붙어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마광숙이 아침마다 입덧으로 힘들어할 땐 무릎 꿇고 화장실 앞에서 등을 쓸어주었고 한약보다 낫다며 직접 끓인 들깨죽을 식지 않게 수건으로 감싸 건넸죠. 퇴근 후엔 거실 한편에 아기 이름 노트와 펜을 펼쳐두고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남자면 한준, 여자면 한샘 어때? 마광숙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이도 좋고 샘이도 예뻐요. 벌써부터 아기 얼굴이 궁금해. 둘은 침대에 나란히 누운 채 배를 만지며 우리 아기 손가락은 누구 닮을까? 애가 마광숙처럼 똑 부러지면 어떡하지? 같은 말을 주고받으며 밤늦도록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동석은 옷장 안쪽 깊숙이 작은 상자를 하나 숨겼습니다. 그 안엔 아빠가 처음 준비한 선물이라며 손수적은 편지와 작은 신생아용 양말이 들어있었죠. 그는 그 선물을 꺼내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보며 우리 아기 아빠가 매일 기다린다. 혼잣말처럼 속삭이며 그 순간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주말을 맞아 태교 여행을 겸해 근교의 펜션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마광숙은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한동석의 무릎에 기대고 우여곡절 끝에 온 이 행복 꼭 지키고 싶어요. 우리는 잘 해낼 거라 믿어요. 우리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말했고 한동석은 조용히 그녀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동석은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보며 집중하려 해도 문서 속 글자들이 겹쳐지고 흐릿하게 퍼져 보였습니다. 직원들의 얼굴도 마치 물속에서 본 듯 흐물거렸고 밝은 조명 아래선 눈이 따가워 제대로 눈을 뜰 수조차 없었죠.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야근도 많았고 마광숙과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긴장을 놓을 수 없었기에 단순한 피로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한동안 괜찮다가도 갑작스레 찾아오는 편두통, 회의 도중 머리를 감싸쥐며 숨을 고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 실장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괜찮아. 그러나 한동석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박 실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 실장, 병원 예약 앞당겨줘. 이번 주 안에 전부 검사 끝낼 수 있게. 며칠 후 병원에서 돌아온 한동석의 손엔 흰 약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보다 더 창백해진 그의 얼굴, 그리고 그 뒤를 따르던 박 실장의 굳게 담은 입술. 모든 것이 무겁고 조용하게 흘러갔죠. 검사 결과를 들은 그날 밤 한동석은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손에 쥔 약을 바라봤습니다. 약봉지에는 낯선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고 복용 시간을 표시한 알람이 그의 스마트폰에 저장됐습니다.
진행성 시신경 손상 가능성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함. 담담하게 설명하는 의사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생활 패턴을 바꾸시고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약을 복용하고 업무량을 스스로 줄였으며 박 실장에게 LX 호텔 업무의 일부를 대리 진행하도록 조용히 지시했죠.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곳, 마광숙과 뱃속의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오늘은 광숙이가 태동을 느낀 날이야. 그는 침대 옆 탁자 위에 스마트폰을 세우고 혼잣말처럼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침에 밥 먹다가 갑자기 배를 잡더니 깜짝 놀랐잖아. 우리 아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말을 하며 웃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흐려졌습니다. 그 영상은 매일 기록처럼 남겨졌습니다.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들고 기뻐하는 마광숙의 모습, 아기방 벽지를 고르며 고개를 갸웃하는 그녀의 표정,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는 한동석의 따뜻한 미소. 그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기록하려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남기려는 듯 말 한마디, 미소 하나에도 정성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너머 그의 눈동자엔 점점 깊어지는 불안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은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한동석은 휴대폰을 볼 때마다 자꾸 화면을 얼굴 가까이 가져다 댔고 신문을 읽을 땐 미간을 심하게 찌푸리며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게다가 조명이 조금만 어두워도 눈을 찌푸리고 주변을 더듬듯 손으로 더듬으며 움직이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마광숙은 처음엔 피곤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빈도와 강도가 짙어지는 걸 느끼며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아주 사소한 장면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과일을 손질하던 마광숙은 물을 마시러 다가온 한동석이 주머니에서 몰래 안약을 꺼내 눈에 넣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요 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마광숙의 가슴 어딘가가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해가 지기 시작한 늦은 오후. 마광숙은 거실에서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뭔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벽에 기대선 채 고개를 숙이고 숨을 고르는 한동석이 있었습니다. 이마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벽을 짚은 손은 힘이 잔뜩 들어간 듯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지러워 보여요. 마광숙이 다가가려 하자 한동석은 급히 고개를 들고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약은 많았잖아요. 입덧보다야 덜하잖아요. 난 괜찮아요. 정말이야. 그의 말엔 애써 숨기려는 듯한 장난기가 섞여 있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 억지스러워서 오히려 더 슬퍼 보였습니다. 마광숙은 그날 밤 그가 잠든 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휴대폰 불빛만 켠 채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가 숨기고 있는 게 있을까 싶어. 그렇게 하나씩 문서를 꺼내 정리하다. 마침내 그녀의 손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동석 이름으로 발급된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종이 위엔 정갈하게 인쇄된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망막색 소변성증 의심. 진행형 시각 퇴화 6개월 이내 시력 소실 가능성 있음. 그 순간 마광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삼키며 문서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서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랍을 조용히 닫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동석이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침묵 속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다음 날 마광숙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처럼 일어났고 한동석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석은 몰랐습니다. 마광숙이 그날 아침 산부인과 검진 일정을 혼자 앞당겼고 그 일정을 마친 뒤 직접 택시를 타고 한동석이 진료받는 대학병원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병원 로비는 낯설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료과를 확인받은 뒤 담당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잠시 고민했지만 마광숙이 보호자라는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신경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을 의심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 보면 빠르면 6개월 안에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광숙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멍한 상태로 손만 꼭 모은 채 의사의 말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마광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는 말이 아니라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간 감추고 있던 걱정, 억누른 감정, 모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마광숙은 뱃속 아이를 감싸 안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 힘내자. 응? 그녀의 두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그 진실을 혼자 품은 채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한동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잠깐 산책해요. 오랜만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늦여름의 산책길. 조금은 서늘한 바람이 불고 멀리서 매미 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말없이 마광숙의 옆을 걸었고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걸음을 멈추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한테 아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 내가 대신 가르칠게요. 순간 한동석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번도 털어놓지 못했던 진실. 그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바로 마광숙 그녀였습니다. 마광숙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해줘요. 내가 그 어둠 속을 당신 대신 밝혀줄게요. 그 말에 한동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을 꼭 깨문 채 애써 참던 눈물이 쏟아지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았고 마치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사실은 내가 더 무서웠어요. 광숙 씨보다 우리 아이보다 내가 제일 겁이 났어요. 앞이 안 보이게 되면 당신이 나를 버릴까봐. 그 말에 마광숙은 한동석의 등을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햇살 아래 무너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단단해진 사랑의 마음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의 뱃속에서 아이가 톡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그 움직임을 느끼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아기는 지금 시력을 잃어가는 아빠의 곁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감당하겠다는 엄마의 품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이 모르는 진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동석이 혼자 감춰온 병명은 단순한 시신경 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료 기록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이상 징후가 있었고 그 진단서를 본 병원 의사는 조심스럽게 병원장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과연 그가 마광숙에게 숨기고 있는 마지막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세상에 무사히 태어날 수 있을까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이제 남은 회차는 2회, 이 스토리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다음 주 충격의 최종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주접도 남겨주세요. 이런 반전 안 놓치려면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사랑이죠. 지금까지 다음 화주접단이었습니다.